부자의 무서운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선행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우상이 된 부자는 역사의 무대 위에 언제 어떻게 출연하게 되었을까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가 나뉘기 시작하여 오늘날 전국의 아빠들을 죽도록 일만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유목이나 수렵이 주된 생활 양식인 현존하는 미개인 집단들을 조사해보면 계급 간, 직업 간의 불공정한 구별이 철저하거나 엄격하지 않은 집단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원시 부족은 부족 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비천한 일로 간주되는 생산적인 직업과 유한 계급의 특권인 비생산적인 직업을 가르는 뚜렷한 경계선을 갖지 않았습니다. 공동 소유와 공동 분배를 바탕으로 생활했던 시대에는 경제적 계급들 간의 위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비교적 평화로운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날카로운 사회풍자가로 유명한 베블러는 이런 부류의 원시 공동체를 가리켜 평화를 특징으로 하는 모든 원시인 집단들 중에서도 가장 평화적인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최초의 계급 분화는 수렵에 의한 분업으로 인하여 나타났는데 남자들이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사냥을 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들은 집 주위에서 채집을 했습니다. 전쟁 또한 튼튼한 체력을 요구하였기에 남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수렵 생활과 전쟁은 강인한 체력과 함께 뛰어난 지력을 요구했으므로 남녀로 새롭게 분배되는 직업들에 대한 적응이 필요했고 이에 따른 선택적인 적응 과정이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남녀 사이에 존재하던 본래의 차이에 더하여 점차 서로 다른 성격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투와 사냥을 일삼는 남자의 활동은 여성의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노동이 아니라 강탈에 의한 일종의 자산 취득 활동이었으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별 분업으로 인하여 사냥꾼 전투사가 된 남자들이 최초의 초보적 상류계급을 구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류계급은 평화로운 여성적 생활 습관이 시종 일관 호전적인 남성적 생활 습관으로 변해가는 약탈 문화의 단계로 이행하는 역사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계층입니다. 약탈 문화의 본능을 지니고 명이 짧은 직업에 뛰어든 최초의 이 남성 상류계층은 격렬한 긴장을 동반하는 과격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명예로운 일로 간주했고 이들의 최고 가치는 호전성, 용맹성, 대담함, 강인함이었습니다. 이 즈음 소유권 제도가 생겨나는데 습관화된 호전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게 된 남성 상류층이 부족의 여자들에 대해서 소유권의 행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상류층의 명예로운 공격 성향을 나타내는 전리품으로 유용했고 그로부터 남성이 가부장 역할을 하는 가부장제가 생겨났습니다. 소유에 대한 개념은 여자들에 대한 인간 소유권을 바탕으로 이들이 강탈한 여자들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사물 소유권까지 확대됩니다. 포악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들은 강탈 행위에 성공하였고 여자와 재물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들은 전리품으로 가져온 인간의 머리를 높이 쳐들어 자신들의 용맹성을 과시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최초의 부자가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 후 부자는 어떻게 변천하였을까요?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 중세를 거쳐 근대로 접어들면서 계급 간의 구별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이 시기는 고대의 야만적인 습성이 계급 구조에 의해 은폐되기 때문에 베블러는 현대 문화 바로 직전에 이 문화 단계를 평화적인 문화라고 지칭했습니다. 특히 봉건사회의 상류계급은 성직자와 전사였는데 이들 가운데 여성사제나 여성전사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고대의 권력 구조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직자는 종교의식에만 신경을 쓰고 전사는 전쟁을 직업으로 하는 등 이들 계급은 생산활동을 완전히 면제받았다는 점도 고대의 약탈 문화에서 비롯된 계급 분화가 중세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근대로 들어서면 역시 남성으로 구성된 상인들이 금전을 바탕으로 약탈 문화에 편입하기 시작하는데
1789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시민혁명을 시작으로 많은 싸움을 거쳐 금전의 유동적인 속성과 각종 매체, 선전, 교육, 술수를 적절히 이용하여 외견상 평화롭고 조용하게 착취하는 사람들이 상류 계급이 되는 현재에 자본주의가 정착했습니다. 어느 특정 시기에 위력을 발휘하는 제도와 상황은 특정한 유형의 성격에 좀 더 강한 생존 능력과 지배력을 부여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선택된 유형의 인간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제도를 유지하거나 개선하여 되도록 자신의 취향에 맞도록 제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금력으로 새로운 야만 문화를 창시한 상인들의 눈에는 자본주의 체제가 더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자본주의는 금전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전쟁터이므로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우세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기는 것이 전부이므로 고대 야만 문화의 피가 흐르는 부자들에게 딱 맞는 게임입니다. 사회계층의 상층부일수록 금력의 획득을 위한 피 터지는 전쟁은 섬뜩하리만치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와 소유제를 바탕으로 하는 체제 이념이므로 개인의 생존과 개인 생활의 만족을 추구하는 상인들의 마음에 쏙 들었을 것입니다. 상인들은 금력을 바탕으로 점차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되었고, 20세기 말에 들어서면 산업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본가로 변신합니다. 자본가 혹은 부르주아라는 용어는 고리타분한 학술적인 냄새를 풍겼기에 당시 일반 대중들은 이들을 성냥팔이 소녀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는 악독한 스크로지 영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악독한 스크로지 영감이 되고 싶어 미친 듯이 일을 하는데, 일반인과 구분되는 이 스크로지 계급이 바로 부자입니다. 이러한 장구한 역사를 가진 부자는 일반인과는 다른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이나 실제로 그들의 성격을 조사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자본가는 다른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는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자들이 특정 유형의 독특한 의식 주파를 가졌다고 할 때, 부자의 꿈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들의 다른 주파를 특정 유형의 주파수로 맞추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주파수는 경제적 과정에 대한 봉사관계가 아닌 이득관계로의 이해입니다. 제2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발전한 자본주의는 이 제도를 채택한 모든 국가의 국민들에게 특정 심리로의 변화를 강요했는데, 그것은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연을 정복하는 의식으로의 변화입니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산업의 지배력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갖 생물들의 생명력을 비롯한 모든 원초적인 폭력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포함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러한 의식의 변화로 생긴 한 시대의 지배적인 의식은 매우 중요한데, 이 의식이 바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이에 순응한 사람들만을 살아남게 만드는 일종의 새로운 적자 생존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부자들의 키스 세례를 받는 자본주의 의식의 완성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지구 파멸의 전조인 기상이변에서 극명히 보게 됩니다. 이렇듯 자본주의는 고대적 특성을 보존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야만 문화의 부활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방향은 옛날 원시 미개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부자가 다른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계급이라고 배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자의 주파수, 재물 획득에 성공적인 인간의 성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부자들이 나머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이 주파수는 금전 중심의 사고 습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자본가 계급 혹은 뿌띠 부르주아 지계급의 최대의 목표는 이윤이고, 이 주파수는 희생의 의지인 타나토스와는 정반대의 힘인 생의 의지에 맞추어 있는 주파수입니다. 고대의 시족장이나 중세시대의 귀족 혹은 왕, 근대시대의 부르주아가 강력한 완력을 찬양했듯이
현대 산업사회에서 부자의 꿈은 금력의 획득이 삶의 근간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고대의 약탈 문화에서 성공한 선조의 그 강인한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성취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업계의 관습들은 이러한 약탈원이나 기생원리의 선택적인 감시 감독 아래 발달했습니다. 그런 관습들은 과거의 약탈 문화에서 파생된 소유의 관습인 것입니다. 부자들의 모든 관심사는 최대한 많은 자산을 그들만의 용도에 맞게 전용하고 그렇게 독점한 모든 것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부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선한 본성, 성실성, 공평성, 무차별적인 동정심 같은 성품은 생존 투쟁을 벌이는 개인에게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경쟁 체제에서는 이런 성품을 적게 지닌 개인일수록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양심, 동정심, 정직함, 생명 존중심이 없는 개인일수록 금력과 시문화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방면의 성공을 거두기가 더욱 쉽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예측하자면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활성화될수록 고매한 정신을 지닌 사람들은 재화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도 고매한 정신을 가진 자들에게 남은 대안은 세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부자들의 도덕적 일탈에 대해 절규하면서 사회를 벗어나 도를 닦습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둘째, 부자들의 도덕적 일탈에 대해 절규하면서 제목만 읽어도 잠이 드는 신기한 책을 만들거나 거꾸로 봐야 겨우 이해되는 그림을 그리면서 가난하게 삽니다. 운이 좋으면 후원자를 만나거나 작품 하나가 성공하여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고매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세 번째 선택은 부자들의 도덕적 일탈에 대해 절규하면서 유유자적 굶어 죽는 것입니다. 역사상 고상한 사람들이 매번 이 세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했던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부자는 르네상스의 우아한 생활을 연상시키는 고상한 생활 양식을 향유할 수 있게 하지만 부를 쌓는 원동력은 고상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독한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순한 본성을 지닌 사람들은 서민이 되는 것일까요?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체제들이 최고를 가리는 레슬링판에서 나가떨어지고 자본주의 체제가 승리의 권투글러브를 높이 쳐들었을 때 인류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우월한 신분을 지향하고 재테크에 열의를 쏟는 인간의 행동은 모든 사람 안에 부자의 본능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현지에서 금전적으로 생산 활동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의 행동은 비록 겉보기에는 야만 문화의 남자들로 구성된 상류 계층의 공격적인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유연한 행동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자들의 행동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상당수의 일반인들이 부자들의 성격을 지향하고 그들의 문화를 동경하므로 본래는 오직 상류 계급만의 것이었던 인간성의 전형에 동화되어 현대사회에서는 상류 계급과 일반 서민들의 성격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학자보다 부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현 자본주의 체제를 칭찬하거나 비하하거나 혹은 권장하거나 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을 쌓는 원동력이 우리 사회를 결속시키고 도덕적 구속력을 생성해내는 유연하고 자성적인 정신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자 개개인의 권리인 부의 구현을 불허하는 사회제도는 부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윤리적인 갈등의 불협화음을 조화롭게 연주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지 이 사회에 묻고자 합니다. 자본주의는 과연 훌륭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적자생존이란 자연관에 기초한 자본주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발달합니다. 이윤에 미친 개처럼 침을 흘리는 사기업이 시민들의 권한을 손아귀에 쥐게 되는 신자유주의 단일정보 세계에서는 인간의 야만성이 극도로 표출될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는 더 이상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이상적인 사회체계나 꽁트가 말하는 유기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곤터 스탠트는
권력을 향한 의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에 져서 황금기의 도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계급들 간의 위계가 전혀 없는 미개 공동체를 형성했던 고대 이전에 살았던 원시인들, 아메리카 인디언, 호주 원주민, 칼라하리 쿵족, 에스키모인 등 사유제가 발달하지 않은 자급자족의 경제 체제하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비교적 평온한 것을 역사책에서 발견할 때마다 인간의 공격적인 본성을 강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패권 전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원인이 다름 아닌 그릇된 사회체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만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